오늘이 12월 18일, 2024년 주식시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주, 고배당을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배당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보면은 이제 최근 1년 시가 배당 수익률이 쭉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사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시 배당인 주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한 해에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일시 폭탄 배당이 끝나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뭐 예전 오히려 배당이 훨씬 반토막 나고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받으려다 주가가 그 이상 빠져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주식 말고 평생 더 나아가서 자녀 상속까지도 가능한 배당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조건은 이제 시가 배당률이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강한 독점 파워가 있는 회사여야 되고 일단 수요층이 넓고 누구나 다 쓰는 어떤 넓고 상대적으로 경기 흐름에 둔감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는 그렇다고 확 늘지는 않지만은 롱통으로 보면 이제 10년에 2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서서히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배당주도 있지만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상승 업종, 하락 업종이 있듯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상당히 큰 업종, 반도체라든지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경기 좋을 때는 2, 3년간 주가가 바싹 오르고 경기가 후퇴해버리면은 10년간 정체되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이제 시세 차익 종목이라서 그런 주식들은 이제 상승 업종이 하강해서 상승 턴했을 때 저가에 샀다가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그런 매매 전략이 괜찮고 배당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가에 사서 평생 보유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한 5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KTNG, 맥쿼리 인프라, KB금융, KT, 한국기업평가 이 5가지 종목인데 KTNG는 누구나 알다시피 담배는 이제 독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는 이제 국내 도로라 민자도로, 철도 최근에는 좀 확장해서 가스나 올해 내년부터는 아마 하남 데이터 센터도 인수를 해서 안정적인 배당이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이건 이제 뱅킹 업무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버는 뱅킹업의 제일 큰 회사죠. 그 다음에 KT는 통신 물론 이제 SK텔레콤하고 LGU 플러스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통신에서 있어 시장 지배력은 KT가 제일 높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신망 같은 걸 KT가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려면 회사채 발행을 합니다. 회사채 발행을 했을 때 신용 등급 이게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이런 신용 평가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회사채도 이제 향후에 갈수록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종목이 이제 최근
12월 16일 기준 주가를 보면은 KT엔진은 11만 3,900원, 맥쿼리 인프라 11,240원, KB금융 84,600원, 그다음 KT는 46,450원, 한국기업평가는 88,500원인데, 그러니까 12월 16일 기준 최근 1년간 밴드를 보면은 뭐 KT엔진은 83,000원에서 12만원, 맥쿼리는 1,400원에서 한 12,960원, KB금융은 뭐 48,900원에서 대략 10만원, KT도 32,900원에서 5만원, 한국기업평가는 73,000원에서 89,800원.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하고 한국기업평가를 제외하고는 KTNG, KB금융, KT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기업 밸류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고, 일단 연배당을 보면은 이제 2024년 배당금이 이제 확정된 데도 있고 아직 확정 안 된 데도 있는데, 뭐 KT엔진은 2021년 4,800원에서 작년 5,200원, 그리고 올해도 아마 작년 5,200원 이상은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맥쿼리 인프라는 3년 전 2021년 750원에서 2022년 770원으로 늘었고, 작년 775원,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인데, 올해는 이게 배당 공시가 됐습니다. 760원. 맥쿼리 인프라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주는데, 올해는 상반기 380원, 하반기에도 380원, 토탈 760원으로 작년보다는 소폭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작년 올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순이익은 늘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유중 때문에 좀 감소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사업은 확장되고 해서 내년 2026년에는 아마 800원 이상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은 이제 2,940원에서 2,950원, 작년에 3,060원으로 조금씩 늘었고, 이게 올해는 이제 분기 배당을 해서 3분기까지 2,370원을 받았고 대략 800원 정도네요. 거기에 이제 4분기가 남아서 작년 3,060원은 그 이상 줄 것 같습니다. KT도 이제 1,960원에서 작년 1,960원으로 계속 이제 조금씩 늘었고, KT도 올해 이제 분기 배당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3분기까지 1,500원을 지급을 했고, 그러니까 분기당 500원씩, 4분기도 아마 500원 이상 줘서 2,000원 이상, 뭐 작년 배당금보다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평가는 이제 2021년에 3,397원에서 5,100원, 이때 아마 조금 폭탄 배당이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5,131원이고 올해도 아마 작년 5,100원 이상 배당을 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시가 배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밴드별로. 이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KT엔진은 12월 16일 주가 기준으로 4.6%고 최근 1년 주가 밴드를 봤을 때는 4.1에서 6.2%. 근데 현재 주가로는 사실 배당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한 8만원대, 85,000원, 6,000원, 이때는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서 그때 가격은 좋은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현재 주가는 조금 매력은 없고 1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KTNG가 이제 작년에 이제 주가 밸류업 공시를 하면서 자사주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탈 1조 정도 소각을 할 예정이고, 이제 담배값이 이제 2015년
네, 이제 2,500원에서 4,500원, 거의 2배 가깝게 오르고 거의 10년째 동결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담배값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 한, 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략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담배값이 인상되면 배당금도 바로 뭐 8,000원 이렇게 주지는 않겠지만은 서서히 올라가면서 현재 5,000원대 배당금이 시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8,000원 이상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KTNG 방경만 사장이라고 이제 올해 3월 이 정도에 취임을 했는데, 방경만 사장이 91,300원, 올해 4월에 91,300원에 3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매수한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저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9만원 이하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 소각도 하고 해서 9만원 이하까지는 조금 힘들고 10만 이하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이 6.9%, 최근 1년 밴드로 봤을 때는 6%에서 7.4%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추천가는 12,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이제 저가로 판단이 되고, 특이사항은 이제 올해 또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맥쿼리 인프라는 이제 순이익의 90%를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려면은 결국 주주 유상증자가 필수입니다. 올해 이제 하남 데이터 센터 인수하고 동부간선도로 그 사업 때문에 이제 유증을 했고,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거거든요. 맥쿼리 인프라 수익 구조가 77%는 이제 인프라 투자 대출 이자, 그리고 23%는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배당도 가능하고 인프레를 반영한 서서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배당금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그런 장기적으로 증가된 배당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기준은 3.6%,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9에서 6.3%. 네, KB금융도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기업 밸류업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컸었는데, 지금 대략 한 8,000원 정도인데,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에는 좀 고가인 것 같고, 물론 이제 7만원 이하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7만원 이하 정도에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 주가 기준은 4.2%, 최근 1년 기준으로는 3.9에서 5.9%. 네, KT도 뭐 밸류업 공시를 해서 자사주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조 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최근에 또 직원의 30% 정도를 자회사로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자회사 보낸 거지 구조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해져서 결국 이건 나중에 배당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KT도 올해 3만원대 주가가 5만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현재 한 4만 한 5천원 정도인데, 현재도 약간 고가로 보이고 한 4만원 이하 오면은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시가 배당률이 5.8%, 최근 1년 기준으로는 5.7에서 7.0%인데, 특징적인 거는 한국기업평가가 대주주가
피치 레이팅스, 여기가 영국의 글로벌 신용평가사인데 여기가 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한국 기업평가를 통해서 뭐 고배당을 계속 유도를 하면은 배당금은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 한 8만 8천원 정도인데 8만 5천원 이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5개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살만한 거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와 한국 기업평가 두 종목이고,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롱텀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로 사도 아무 문제 없는데,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사야 높은 시가 배당률을 노리고 있고 해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가도 괜찮고 한국 기업평가도 나쁘지 않고, 나머지 세 종목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볼 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주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매수 적정 가격에서 은행 예금하듯이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평생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고, 주식 전체 투자 비중은 총 투자 금액의 한 30%이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배당주 5대 추천드릴 5대 배당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락폭이 좀 덜한데, 반대로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상대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약간 소외될 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넣는 것도 뭐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 30% 정도, 이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70은 업종 순환별로 조금 잘 나가는, 업종이 살아나는 업종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